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보이입니다. 늘 변함없는 큐티보이고요. 지금 폭염이 저번에 녹음할 때보다 더 심해져가지고 여러분 지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요. 그쵸. 수명이 나날이 되게 꺼져가는 느낌으로 지금 연명을 하고 있는데요. 저 10곳 나가지고 약간 며칠 힘들었어요. 세상에 성인 10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만 성인이 아니. 저 10곳이 나가지고 한참 온몸에 났다가 지금은 약간 배랑 조금 남았는데 아무튼 더울 때도 진짜 건강 유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물을 많이 드시고 네, 몸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위 먹지 마세요. 네, 더위 먹지 마세요. 간만에 무명님이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명입니다. 다른 근황은 아니고요. 제가 팟캐스트 녹음하는 거 늘 긴장하는데 모니터링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그 PD님 이야기에 모니터링을 지인에게 부탁했어요. 네. 그랬더니 사실이란 말을 너무 많이 쓴다고 사실에 거의 중독된 것 같다고. 모니터링 매주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면 안 되는데. 왜냐면 본인 거를 본인이 못 듣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너무 오늘 더 긴장돼요. 사실이란 말 쓰지 말아야겠다. 뭐가 그렇게 사실인 것과 사실이라고 강조할 만한 게 딱히 없는데 사실이라며 네, 또 썼네요. 네. 그래서 오늘 긴장하면서 방송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거 신경 쓰면 말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해요. 그렇게까지 막 그러니까 무의식을 지금 통제하고 싶어요. 아, 무의식 통제는 안 되니까 무슨 그냥 사실 안 돼요. 사실을 피디님한테 다 잘라달라고 하는 건 어때요? 너무 많아서 안 된대요. 표정이 안 좋아요, 지금. 지인이 자중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어쨌든 코멘트를 받아서 네, 주의하면서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특별 게스트 강남 언니님이 나오셨는데요. 본인이 자기소개와 근황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남 언니입니다. 강남 언니라는 말이 너무 입에 안 있긴 하는데 저랑 되게 안 어울리는 별칭이어가지고 골랐고요. 무슨 의미예요? 제가 강남에서 쌍꺼풀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제 폭탄 선언. 어떻게 보면 강남 언니이기도 하죠. 그런가요? 강남에서 수술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충격먹었어. 진짜 나 너무 갑자기 쌍미에 왔어. 아무튼 네. 그래서 강남 언니라는 뭐 갓김치님도 그렇고 네. 이를테면 장미꽃뱀님도 네. 그렇고 여성에 대한 멸칭 같은 걸로 별칭을 만드는 뭐랄까 해상상담소의 고유한 문화 같은 게 있었잖아요. 전복적인 그런 의미로서. 네. 그래서 강남 언니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지금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별로 그렇게 그 강남미인도에 나오는 그 그림처럼 복식을 갖추고 있거나 그러고 있진 않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 멸칭을 가지고 와서 씀으로써 조금 이걸 바꿔보고 싶은 나 같은 강남 언니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근황? 근황. 네. 제가 요새 영상물을 좀 열심히 보고 있는데 밥블레스유를 정말 열심히 보고 있어요. 전상물을 열심히 보고 있다기보다 누군가의 팬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죠? 네, 송은이. 송은이님도. 네. 손이 이 방송 들었으면 좋겠다. 너무 들었으면 좋겠고 네. 은희 언니를 열심히 덕질하고 있고요. 은희 언니가 나오는 모든 영상을 찾아보고 있는 요새 하루하루입니다. 조금 날짜가 지나긴 했는데 7월 14일에 올해로 이제 19회째 내년이면 이제 20회째를 맞이하는 서울 퀴어 문화축제가 퀴어 라운드라는 슬로건으로 시청광장에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많은 부스들이 왔었는데 부스 행사에는 이제 미국, 유럽, 프랑스, 네덜란드를 포함한 13개국 대사관과 좀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던.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저희 그 행진할 때도 그 코스에 있었는데 거기에 그 무지개 그쵸. 네, 그걸 달았죠. 올해가 최초였죠. 무지개 깃발을 저도 건물에 단 거. 네, 건물에 달았어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의미 있었고 좀 더 크게 달지. 그게 좀 작더라고요. 그죠? 저는 이렇게 막 크게 내린 줄 알았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조금. 민우에서도 부스를 차려가지고 거기 같이 참여를 했고 그 되게 더웠거든요. 그날 되게 더운데 행진까지 하고 바쁜 하루를 보냈었는데요. 그 민우의 부스에도 정말로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사실은 부스 처음 기획할 때만 해도 좀 팀을 짜가지고 언제가 사람이 많이 올 때니까 그때 누가 있고 사람이 좀 없을 때는 밥도 먹고 오고 이런 걸 기획했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사람이 없을 때가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거기 달라붙어서 하루 종일 부스 운영을 했어야만 했었고, 근데 그래도 되게 그 많은 인원들을 다 감당할 만한 수요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와, 11시부터 7시까지 그쵸. 네, 네. 계속 부스에 계셨던 건가요?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배고픈 줄도 몰랐어요. 조금씩은 교대를 했는데 음. 조금씩 교대를 했고 뭐 누군가는 이제 뭐 행진 안 하고 부스 지키고 있기도 음. 하고 했으나 거의 그 부스 안에서 약간 벗어날 수가 없는 네. 엄청났죠. 네. 매년 사람이 계속 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네. 올해도 주최주 추산으로 12만 정도 왔고 최소한튼 5만 이상 왔다는 체감도가 좀 음. 있었는데요. 저 이번에 부스는 민우의 보틀에 탄산수랑 사이다를 넣어서 드리기도 하고 뭐 퀴어의 맛이라고 1, 2, 3반 네, 네. 소모임에서 제작한 커밍아웃 소책자를 드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했었는데요. 이번에 주로 컨셉은 낙태죄 폐지였거든요. 그래서 낙태죄 폐지라는 도장을 좀 찍어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퀴어라는 인증샷 현수막을 제작해서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하기도 했었어요. 이게 퀴어 문화 축제 낙태죄 폐지를 지지하는 퀴어라는 뭔가 슬로건 같은 게 좀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되게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참여해주시고 화합해주시고 하셔가지고 너무 즐겁고 재밌게 진행을 네. 했었고 낙태죄 폐지가 그렇잖아요. 이게 여성의 문제, 여성의 의제만이 아니라 사실 여성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 국가적인 어떤 지배, 억압 같은 것들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여가지고 이게 되게 퀴어스러운 의제이기도 하고 되게 만날 수 있는 의제여서 그래서 그런 의미로 많이들 좋아해 주신 것 같아요. 되게 뿌듯했어요. 맞아요. 그날 그 도장 찍어드리는 그 이벤트가 그것 낙태죄 때문에 폐지 도장이요? 네, 네. 낙태죄 폐지랑 페미니스트 그 도장도 있고 그 도장을 받으려는 줄이 진짜 되게 길어가지고 민우의 활동가들이 사실은 밖에 나가면 그 들어오기가 힘들었어요. 맞아요, 그 맞아요. 거기가 와. 지금 약간 코너이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좀 몰리는 곳이기도 했지만 그런 그래서 인기가 많았다기보다는 사람이 되게 많이 홍도가 되게 높았다. 그 제일 인상적이었던 건 레인보우 라이더스들이 이제 그 오토바이 타고 바이크 타고 막 가는 거 엄청 멋있더라고요. 멋지더라고요. 기사화도 되게 많이 됐고 뭔가 선두에서 딱 있는 것 자체가 완전 이 축제에서 뭔가 포스 같은 것도 막 느껴지고 되게 멋있게 봤어요. 행진에서 제일 앞쪽에 누가 그쵸. 서느냐가 좀 중요하기도 중요하죠. 하잖아요. 네. 그의 약간 뭔가, 상징이죠. 네, 상징 맞아요. 올해에는 그 페미니스트 라이더들이 딱 선 게 굉장히 상징이었다고. 근데 사실 전 못 봤어요. 행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행진 네. 줄이 엄청 너무 길어가지고 길었어요. 정말 정말 길었어요. 대단했다고. 네. 네. 빠져나가는 들었어요. 데만 거의 1시간 넘게 걸리고 그러니까요. 되게 저는 4호 트럭을 따라갔는데 그게 분노의 질주라는 이름으로 한국 여성의 전화랑 비욘디 무지개 재단이랑 같이 했던 어떤 컨셉의 트럭이었는데요. 고기를 따라가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자꾸 뒤로 밀리는 거예요. 분명 4호차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5호차에 걷고 있고 더 밀리고 있고 네. 아무튼 정말 사람 많았고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올해도 뭐 역시나 혐오 세력들이 그 행진하는데 난입을 하긴 했어요. 잠깐 앞에 하고 막 이렇게 막 자기들끼리 팔짱 끼고 막 그 했는데 그 금세 약간 조금 들려 나갔고. 근데 예전에 제가 신촌에서 한번 할 때도 있었는데 여기 그때는 혐오 세력들이 막 갔는데 그걸 경찰들이 대처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들 해결해서 어떻게든 나가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4시간 대치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더만. 맞아요. 그래가지고 되게 그런 달라진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은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저는 사실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바리게이트를 치잖아요. 그 혐오 세력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그 시청 광장 주위로 이렇게 특히 이제 부스 뒤편으로 이렇게 바리게이트를 다 치니까 사실 우리가 바깥에 나가기가 그 입구가 따로 있고 거기서 막 이렇게 이상한 사람 거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글로 왔다 갔다 하는데 한편으로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건 알겠지만 되게 좀 답답하기도 하더라고요. 축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어야 네. 되는데 그래서 저희끼리 우스갯소리로 그죠? 거기 앉아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바리케이트를 칠 게 아니라 저쪽 집단 혐오 세력 그렇죠. 그 사람들 쪽으로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경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쵸. 네, 네. 충돌이 걱정되는 거면 그쪽에 쳐도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쪽에서 못 나오도록 거기 일로 가지 말라고. 그렇고 그 혐오 세력 예전에는 좀 많이 신경 쓰이고 신경전 같은 것도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좀 마음이 저는 여유롭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냥 우습고 드는 피켓 내용들이 뭐였냐면 동성애 독재 시대 막 이런 거를 들고 계셔가지고 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머 저런 문구로 밤새 새로운 워딩. 그래서 저는 진짜 신기한 게 그분들 또 우리랑 똑같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전날 피켓 만들고 피켓 문구 고민하고 막 퍼포먼스도 하시더라고요. 퍼포먼스도 똑같은 활동을 하고 계셔서 저분들 또 어쩌면 퀴어 문화축제를 매년 기다리는 게 아닐까. 한편으로는 네. 더 뜨겁게 약간 네. 기다리고 호응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사화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으로 이걸 전달할 거면 그 피켓 문구 같은 거 보면은 세상 자극적인 거 막 뽑아오잖아요. 정말. 정말. 그래서 키퍼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마지막으로 그 키퍼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만 명이나 오는 진짜 한국에서 거의 단일 축제로는 제일 거의 최대 규모죠. 최대 규모라고 저는 들었는데요. 이 축제가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항상 매년 그해 축제 후원금을 모금도 하고 그러긴 하지만 그 후원금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항상 매년 부족했다고는 들었는데요. 이제 이렇게 축제가 많이 커진 만큼 좀 후원도 또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면 저는 이미 전화 후원 요즘 문자 후원도 있더라고요. 네, 문자 후원 네. 3,000원 후원 또 이렇게 부담스러우시면 그런 후원 하셔도 됩니다. 한 분이라 참여하셨거나 아니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지하신다면 내년이면 또 20주년이니까요. 기념으로 한번. 네. 좀 사람이 옷을 입잖아요. 근데 학교 다닐 때 배울 때 옷을 왜 입냐 했을 때 뭐 몸을 보호하고 뭐 그건 그 기본적인 거고 그다음에 뭐 자기 표현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거 플러스 되게 사회적인 위신 체면 뭐 이런 것들인 것 같기도 한데 특히 약간 한국 사회에서는 성별이나 나이나 직업 이런 게 되게 그 옷차림에 되게 중요한 요소 그걸로 그 상대의 성별이나 직업이나 나이를 유추하고 나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옷을 입는 경향이 되게 센 것 같아요. 저는 사람들이 성별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뭐 예전에는 좀 해맑게 그냥 어려 보이나 보지 뭐 이러고 말하는데 요즘에 딱 생각한 게 뭐냐면 제가 성별뿐만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옷을 안 입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저를 30대 여성으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옷차림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옷차림을 봤을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렇게 옷을 입는 거는 청소년 기일 것이다. 청소년까지 보나요? 네, 진짜요. 막 심지어 초등학생으로 보기도 요즘 초등학생도 키가 크니까 그래서 초등학생으로 막 보기도 하고 뭐 고등학생을 보는 건 되게 흔하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게 단순히 뭐 동안이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옷차림이 되게 사회적 관념에 좀 맞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큐티보이님 네. 얼마 전에 택시 탔다가 네. 기사님이 한 소리 하기도 맞아요.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신박한 질문이었어요. 그때. 어떤 질문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주로 듣는 게 뭐 남자예요, 여자예요 질문이거나 무료하네요. 아니면 뭐 반말 쓰면서 뭐 청소년처럼 대학 몇 살이냐고 묻는다든가 이런 경우인데 그 질문 되게 신박했던 게 왜 남자 옷을 입어요였어요. 왜 남자 옷을 입어요? 진짜 그렇게 물었죠. 맞아요. 택시 타자마자 근데 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네. 물어봤어. 왜 저를 남자 되게 옷을 입어요? 하면서. 큐티부인님한테요? 네. 남자예요, 여자예요 물었으면 생각한 대답이 조금 있는데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약간 신박한데. 어떻게 했어요? 근데 뒤에서 제가 말하기도 전에 뒤에서 되게 잘 대응해 주셨어요. 다른 활동가가 같이 타고 있었는데 뭐 어떤 옷이 남자 옷이고 어떤 옷이 여자 옷이에요? 편견을 버려보면 어떨까요? 굉장히 그 페미니스트 굉장히 교과서다. 약간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입만 웃고 눈은 안 웃는 네. 그런 웃음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래서 저거 컨트롤 CV 해가지고 다음에 누가 물으면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성별에 따라 옷차림 경고하구나. 좀 실제로 했어요. 있죠. 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운동화를 사려고 했는데 운동화가 왜 여성 사이즈라고 불리우는 그것도 참 웃긴 게 250 정도까지만 여성 사이즈라고 하면서 거기까지 나오는 운동화의 색상과 250 이상의 운동화가 가지고 있는 색상이나 디자인이 너무 다른 거예요. 운동화에서의 선택의 폭은 소위 말하는 남성 사이즈가 훨씬 더 다양하고 예쁘고 맞아요. 네, 제 기준에서 예쁘고 좋은 거예요. 기능성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성 운동화는 핑크색, 보라색 혹은 이제 흰색, 은색 막 이런 빨간색이 섞여 있고 막 이런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옷 같은 것도
색상이 되게 다채로운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다채롭지 않은 여성과 남성 그 옷 규격이라든지 사이즈도 다채롭지 않고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의문인 게 운동화를 그냥 하나의 색상과 디자인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다양한 사이즈로 만들면 되잖아요. 네, 뭐 네. 예를 들어서 200부터 300까지라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디자인도 다르게 하고 색도 굳이 다르게 해가지고 맞아요. 선택하는데 음. 예쁘다 해서 사이즈를 물어보면 남자 사이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운동화에서는 정말 선명하게 드러나고 특히 아동 신발 같은 걸로 퀴즈로 가면은 와 정말 이렇게 맞아요. 소위 말하는 이 남아 여아의 구분이 너무 명확하게 그 있는 핑크는 아이들 네 운동화는 네. 막 그렇고 그게 되게 심하더라고요. 더 성인보다. 맞아요.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 걸 좋아한 적이 없는데. 그나마 성인은 유니섹스라고 해가지고 젠더리스한 그런 옷들 취향으로 좀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진짜 그 아동기에는 그런 게 아예 없고 남아요 모든 용품이 다 어린 구분되어 용품부터 있죠. 뭐 장난감 용품부터 뭐 다 그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생각을. 선택의 폭이라는 게 없고. 네. 저는 옷 살 때도 특히 디자인의 색상은 마음에 드는데 여성용이면 되게 라인이 꼭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상의가 막 짧다거나 네. 상의가 안 내려와요 밑에까지 안 내려오고 굉장히 상의가 짧은 그러니까는 요즘 말하는 크롭티 뭐 이런 게 아니어도 그냥 기본적으로 상의가 굉장히 짧아서 골반이나 이런 게 막 다 드러나거나 그러니까 뭔가 허리 사이가 조금만 하면 그냥 다 보여주는 천이 되게 모자란 이런 옷들도 많고 그래서 뭐 그 요즘엔 그것도 많이 하잖아요. 남성 옷에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성 옷에는 같은 거의 디자인이라도 없고 이런 식의 실용성 측면에서도 되게 그 차이가 많고 저는 그니까 항상 옷 살 때마다 라인 때문에 못 사거나 맞아요. 아니면 남성용 살라고 했더니 또 남성 옷 몸에 또 규격화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깨 같은 게 되게 안 맞거나 맞아요. 이런 경우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 겨울에 패딩 살려고 그랬는데 패딩에 라인 들어가 있으면 그렇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남자 패딩 일부러 보고 그리고 티셔츠를 하나 살려고 그래도 뭐 그렇게 가오리 티셔츠가 많지? 나 너무 공감된다. 난 그냥 티셔츠를 사고 싶은데 가오리 티셔츠. 여기가 이렇게 어깨부터 이 겨드랑이 아래가 되게 넓은 여자 티셔츠를 보려고 그러면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헐렁한 티셔츠인데 박스가 아니라 약간 가오리랑 표현 되게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 교육부가 발표한 이거 아직 안 바뀌었대요. 지금 뭐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되게 문제적인 성교육 표준안 2015년에 성교육 표준안 같은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게 그린복이에요. 그러니까 남녀에게 맞는 안전하고 편안한 옷차림을 찾아보세요. 이런 건데 각기 다른 복장을 한 세 아동이 있는데 여성 아동이 있는데 옷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입은 친구는 동그라미, 그렇지 못한 친구에게는 X 표시를 해라. 그리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세요. 라는 건데 첫 번째 보기가 이 배꼽이 드러나는 티에 멜빵 치마를 입고 있어요. 약간 짧은. 그리고 두 번째 아동은 원피스. 굉장히 이렇게 가지런한 머리에 이렇게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목까지 이렇게 탁 잠그는 원피스 같은 걸 입고 있고 세 번째 아동은 스키니진의 티 같은 걸 입고 있거든요. 저 이거 처음에 봤을 때 진짜 진지하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야. 근데 분명히 이제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일 텐데 처음에 세 번째 아동도 그러니까 첫 번째 아동도 진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답을 봤는데 답이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아동은 X예요. 근데 이유가 T와 치마가 너무 짧아서 몸을 차갑게 함에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세 번째 스키니진의 그 T 입은 여아 같은 경우에는 바지가 너무 타이트해서 순환을 방해함의 밑줄. 그리고 이제 제가 두 번째 아까 보기에 얘기했던 그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이 여아만 이제 동그라미인데 이런 거를 진짜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해가지고 10대 여성들이나 아이들하고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용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 보시면서 또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거 15년도에 내놓은 성교육 표준안이 이거 말고도 진짜 다 총체적으로 문제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이런 거를 구상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아니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지 이런 게 나오지? 아니 안전이랑 편안한 거를 생각했을 때 어떻게 이런 선택지가 나와가지고 이걸로 교육을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일단 너무 놀랬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입으려면 본인이 검열하지 않고 자유롭게 입을 수 있는 거를 교육해야지. 이렇게 뭔가 정형화되어 있는 원피스가 편안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혼자 일기장에 쓸 거 여기다 이렇게 막 표준안이라고 쓰면 안 네. 되죠. 네. 그리고 특히 안전과 편안이 결국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생식기. 네, 몸을 그러니까 따뜻하게 할 수 있게 네. 차라리 운동을 할 수 있게 네. 하던가 네.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지. 무슨 배꼽 보이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항목이 남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옷을 입으면 되는지 그 차림에 대한 선택지가 또 있는데 여아에게만 몸을 차갑게 한다고 X인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뭘 입든지 그걸 응원이나 해주지. 정말 이런 걸 만들다니. 그래요. 배가 네. 차가우면 안 입겠지.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이 이제 세 가지 보기에 아이들이 다 머리가 길고 막 네. 양갈래 머리 하고 위에 머리 위에 맞아. 묶는 똥머리 하고 있고 맞아. 한 명은 머리띠하고 막 풀르고 있고 이래요. 막 리본 옷에 막 리본 달려 있고 그 적당하다라는 옷 동그라미 옷은 이거 너무 전형적이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리고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맞다고 생각하는 복장의 여아는 되게 단정하고 되게 전형적으로 어른들이 좋아할 법한 그런 여자아이인데 다른 피아노 칠 여자아이들은 것 같은 여자아이. 다른 여자아이들은 좀 말갈량이 스타일로 그려놨어. 막 양갈래 머리하고 막 방금 그 되게 너무 원하는 여성상이 되게 딱 보이는. 그리고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 그림 아마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그 편안한 복장 맞다라고 해놓은 아이만 웃고 있어요. 입벌 이렇게 화사하게 웃고 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조금 아닌데 약간 그냥 네 입꼬리만 있는데 올리고 있는. 혼자 웃고 있어. 이거 되게 왜 이렇게 정확한 다르게 표정을 해놔요 굳이. 그리고 스타일도 뭐 이렇게 다르게 막 꾸민 것처럼 해놓는데 계략인 거죠. 계략. 그런 나쁜 사람들. 교복 얘기를 하면 그 요즘에 생활복이라고 해가지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입는. 뭐예요? 재질 같은 게 되게 이렇게 스판이고 좀 면같이 돼가지고 위에 그냥 치마 위에 그냥 생활복이라고 해가지고 티는 아니고 칼아 있는 건데. 아 그러면은 그것도 있고 셔츠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네, 교복이 너무 많이 사게 되잖아요. 교복이 있고 생활복이 있고 근데 그거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한데. 아니 생활복이 있는데도 네. 교복이라고 불리우는 그 이렇게 있죠. 자켓 같은 게 따로 있는 거예요? 네. 제가 200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제 다음부터 되게 보편화도 아니지 그나마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졸업. 생활복이라는 게요. 그게 내가 볼 때 왜 나왔냐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체육복으로 많이 입는 거야. 체육복 근데 제가 학교에서 그랬어요. 되게 많이 특히 체육복만 입어도 괜찮은데 체육복이랑 그 교복이를 혼용해서 입으면 네. 아니 그게 난리 왜 문제죠? 난리 난리치잖아요. 네. 그죠? 겨울에 추워가지고 좀 두 개 좀 입겠다는데. 특히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치마 안에 그 체육복 바지 입는 거. 그걸로 벌점 엄청 줬거든요. 저희 때 진짜 하나만 하라고 맨날. 저는 벌점 세대는 아니라서 뭐 그거는 모르겠는데 그 교복이랑 체육복도 많이 입었고 그냥 체육복 거의 아침에 가서 바로 갈아입고 또 등굣길에 체육복 입고 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되죠. 네, 정말 웃기잖아요. 그래서 가서 바로 갈아입고 하루 종일 거의 체육복 입고 있었어요. 너무 불편하니까는. 그렇게 사실은 교복에 대한 교복이 되게 불편하고 특히 여자 교복이 라인이 막 들어가고 짧고 기본적으로 짧게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뭐 체육복도 입고 다양하게 입다 보니까 생활복이라는 게 그나마 도입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복에 얽힌 추억들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거 이제 교복 이 피디님이 주신 자료 보고 교복 내가 어떻게 입었지라고 생각해 보니까는 그 막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트렌드. 네. 그때 제가 중학교 때 그때 한참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이비 클럽 맞나? 뭐 스마트 맞아요. 이런 교복 브랜드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더 가혹해졌던 것 같아요. 옷 상의가 되게 짧고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붙는 그런 셔츠로 많이 나오고 그게 유행하면서 치마는 점점 짧아지고 상의는 점점 조여오는 방식으로 된 거였어요. 그래서 저도 막 치마를 접었죠. 맞아. 치마를 막 접어 입었죠. 왜냐면 줄이지는 못했고 네. 왜냐면 줄이는 거는 언젠가는 저는 유행이 돌고 돈다고 생각해서 치마가 긴 것도 유행이었어요. 한 번은. 맞아요. 네. 근데 그게 뭐냐면 세대가 아마 다양해가지고 맞아요. 또 공감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아니, 뭔지 알아. 치마 길이를 아주 길게 입는 것도 유행이었어요. 크고 박시하게 입는 거. 그래서 유행이 돌고 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접어 입고 풀러 입고 막 단을 늘리고 그런 거 저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로 입는 거는 학교에서는 무조건 체육복 입었죠. 저는 체육복 못 입게 하는 게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전 사실 교복 입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거든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냥 중학교 안 가고 죽었으면 좋겠다. 아니 진짜 너무 스트레스라 가지고. 근데 때문에요? 나 그거 너무 공감해. 나 맨날 바지 입고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면서 무조건 치마 입어야 돼. 네.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게 너무 스트레스였고 저 같은 경우는 전 평소에 약간 톰보이로 약간 보이시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어떻게 됐어. 근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그 대안으로 체육복 바지를 계속 입었단 말이죠. 체육 바지 입었는데 맨날 뭐라 하고 저희 때는 또 벌점제였거든요. 벌점을 30점 이상 먹으면 무슨 내신에 뭐가 돼요. 그래서 그게 학 진학할 때 좀 문제가 생겨요. 저는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전거를 교복 입고 타버렸어요. 제가 자전거를 치마를 입고 선생님 보라는 듯이 아침에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탔어요. 그랬더니 이제 패닉에 빠진 거야. 학주 선생님이 학생 주임 선생님이 약간 패닉에 빠진 거야. 막 되게 씩씩하게 막 자전거를 몰고 그거 못 입게 하니까 내가 그래 알았다 오늘 집 좀 입고 자전거 타고 오겠다 막 이런 되게 저항하셨네요. 좀 그런 방식의 저항을 많이 했어요. 제가. 근데 그러면 벌점 안 맞았어요 그때? 에? 벌점 안 맞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근데 막 너 어떻게 막 여자애가 나오는 거죠. 여자애가 치마를 입고 뭐 했더니 아니 선생님 전 자전거 타고 싶은데 체육복 뭐 입고 등교를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치마를 입고 자전거를 타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치.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교무실에서 자기들끼리 회의를 한 거야. 되게 화제 중심이었네요. 회의를 한 거야. 뭐 하고 저도 뭐 약간 엎드려뻗쳐 좀 하고 이랬는데 자기도 뭐 내가 바닥바닥 대드니까 그러니까 할 말이 없긴 해 논리적으로는. 그러더니 갑자기 규정이 하나 생겼어. 아 진짜. 그러니까 학교에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은 학교에 이제 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다. 등록을 해야 돼. 네. 등록을 하고 그 학교 자전거를 타고 이제 오는 걸 확인받아라. 뭐야. 그게 짱나긴 했는데 그래서 되게 변화가 있었네요. 제가 자전거를 큐티보이님들은. 크게 좋아하지 않는데 자전거 타고 그래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다라고 등록을 해두면 체육복 입고 등교를 해도 괜찮았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저는 느꼈어요. 이 규정이란 거 정말 어이가 없다. 그래, 맞아요. 잘 만들어 만들지. 모든 예외가 항상 생기고 그리고 결국에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교복을 굳이 꼭 입어야 되는 이유가 사실 없는데 통제하려고.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성의 신체를 좀 치마를 입으면 되게 다소곳 맞아. 하시잖아요. 너무 답답했던 게 치마를 입을 수밖에 없는데 그 치마 입고 이렇게 의자에 앉으면 다리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다리 벌어지잖아. 솔직히 누가 다리 이렇게 쭉 그리고 모으고 있어. 하루 종일 어떻게 다리를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자연스럽게 나 공부에 집중하다 보면 다리가 벌어지는데 어떡하라고. 근데 앞에서 교탁에서 막 니네 다리 벌리고 있으면 다 보인다고. 보인다. 앞에서 다 보인다고. 그거 꼭 남 선생이 얘기하잖아요. 꼭 남자 선생님이 얘기한다? 그러면 네가 보지 말든가 아니면 치마를 바지로 바꿔주든가 아니 뭐 더워 죽겠는데 무릎에 담요를 덮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맞아요. 아니고 너무 짜증나고 답답한데 난 학교 그냥 조용히 다녔던 것 같아. 아니 체육 선생님 중에 또 한 명 부른데 갑자기 교탁 앞으로 너 여기 한번 서보라고 이러면서 너 여기서 한번 보라고 애들 다리 벌리고 있으면 다 보이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하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되게 진짜. 우리 학교에 있던 선생님인가? 이런 그런 생각이. 식이죠. 예. 네. 그래 진짜 너무 짜증 나고 최근에 그래서 뭐 책상 앞에 가림막 같은 걸 하는 학교도 그래요? 있더라고요. 치마 진짜? 때문에? 그냥 바지 아니, 입고 싶은 걸 입게 해. 그러니까 무슨 차라리 가림막을 또 무슨 왜 항상 그런 식일까?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쩔 땐 12시간 이상을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벌어지는 건 막을 수 없어.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어. 어떤 복장을 줘놓고 그에 맞는 행동 거지를 사실 그쵸. 요구하는 게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정해진 그게 거에 저는- 그냥 네. 무조건 따르라고 네. 받아들이고. 교복 치마도 치마고 라인도 라인인데 그게 속옷 특히 브라를 입을 시기가 되면 브라 비치는 걸로도 엄청 혼나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꼭 브라를 입고 그 위에 또 뭐 민소매든 반팔이든 메리아스. 뭐를 메리아스를 메리아스. 메리아스 오랜만이다. 메리아스를 입고 겉에 교복을 입어야 메리아스라고 돼가지고 했어요. 아무튼 네. 늘 그거 단속했어요. 맞아요. 안에 입었는지. 맞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뭐 브라의 색깔 이런 걸로 뭐라고 하진 않았는데 네. 브라 입고 바로 교복을 입었으면은 늘 그게 이제 단속 대상, 걸리는 대상이었어요. 맞아요. 여름이든 겨울에도 동복 안에 그 셔츠 안에도 꼭 입어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안 보이는데 맞아요. 조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열어서 확인시켜줘야 돼. 열어서? 네, 그렇게 했었어요. 왜? 입어야 된다고. 저희는 특히 하복 입을 때 하복은 이제 한 개니까 하복 입을 때 뭔가 덜 입었다 싶으면
그거 말도 안 하고 드시고 본 다음에 등을 때려. 아, 그 복장 규정에 절제 다 있었어요. 속옷 하얀색 입어야 된다. 이런 게 되게 세세하게 있었고. 그러니까 남의 음. 소복이 하얀색이든 회색이든 무슨 상관이야. 그러면서 그게 이유가 이제 비친 속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비치면 안 되는 거야. 그 바깥으로. 그래서 저는 근데 뭐든 비치는데. 솔직히 근데 솔직히 하복이 되게- 얇아서 맞아요. 뭐든 입었다라는 거 다 비치잖아요. 비치잖아요. 어. 근데 이게 하얀 거는 비치는 게 아닌 건 거야. 아니야, 근데 진짜 이상해. 되게 자의적인 규정이야. 검은색 브라 입었다가 되게 엄청 혼나는 친구 봤거든요, 진짜. 근데 어. 되게 선생님이 너무 기가 차다는 듯이 기가 찰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뭐 취향이었나 보지. 근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막 그런 식의 약간 얘기들 성적으로 아, 문란한 10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미지인 너 어떻게 것처럼. 검은색 브라자를 입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린 마음에 검은색 브라자 입으면 뭔가 있나 보.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해석되나 보다. 맞아. 라고 생각했던.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왜 이렇게 여성의 속옷에 되게 규정 맞아요. 짓고 그 여성의 속옷이 어떻게 입냐에 따라 그 여성의 어떤 뭔가 그런 식 유추하고 안 입어도 뭐라 그러고. 맞아요. 입어도 좀 어떤 걸 입었냐에 따라 뭐라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그 작년에 30주년 때 그 여성 차별 사례 조사를 네. 했을 때 그 학교에서의 차별. 네, 학교의 차별로 바지를 입을 수 있게 선택은 해놨는데 그러니까 규정상 해놨는데 바지를 선택하면 선생님이 호출을 한다는 거예요. 너 혹시 뭐 정체성이나 이런 거 혼란이 온 건 아니지 이런 왜 식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지를 입는 것이 되게 특별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맞아. 바지 입는 게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맞아.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냥 기호의 문제를 좀 떠난 그런 것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바지 입는다고 하면 완전히 다른 학생, 다른 아이들이랑 다르다라고 확 규정 지으면서 고립시키는 네. 거네요. 왜냐면 네. 선생님이 호출까지 하면 네. 그래서 그렇죠. 자유롭게 선택하는 학교가 많지 않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있어도 네. 성별에 네. 따라 뭔가 네. 복식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정해져 있고 네. 여성이라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음. 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촘촘하게 정해져 있으면 그걸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난 언제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잠재적 문제야? 쟤는 그냥 보편적인 어떤 우리의 가치와 규범에 따르지 않는 이질적이고 툭 튀어나온 나사 같은 애가 되는 거잖아요. 학교에서 규율을 그냥 정해서 통제하는데 진짜 쉬운 수단으로 외모 겉모양에 대해서 정말 네. 재단하는 거 네. 바로 쳐내는 거. 그리고 규범적인 사회의 틀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규제 역할이 진짜 큰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오늘 복장이 주제다라고 하고 늘 주제를 그 키워드를 검색하거든요 포털에. 근데 복장의 연관 검색어가 뭔지 아세요? 복장 터지다. 복장탕 그러니까 의미는 다른데 네. 복장의 연관 검색어예요. 복장 터지다. 근데 약간 그리고 연결되는데? 사람들이 면접에 대한 복장 검색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네. 그렇죠. 요구되는 복장이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장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그 검색을 해보고 안 게 면접 복장, 여성 뭐 여름 면접 복장, 겨울 면접 복장, 가을 뭐 양말 복장 이런 것까지 면접에 양말까지. 관련된 게 굉장히 많고 직장 특히 장례식 복장, 결혼식 복장 이런 그러니까는 뭔가 규범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맞아. 그 거기에 필요한 거를 먼저 목적이나 장소의 성격을 생각해야 되는데 옷을 사실 제일 먼저 옷차림새를 걱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질문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옷으로 사람이 판단되고 판단받고 좀 그런 경향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네. 제가 의문인 네, 게 네.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든지 네. 면접을 보시는 네, 분들이 네. 뭐 한 해 두 해 면접 본 네. 것도 아니고 네. 매번 볼 텐데 옷차림이 중하지 않다라는 거를 이미 많이 학습했을 텐데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 알았을 텐데 그놈의 면접 복장이 안 변하는 거예요. 진짜. 취업 준비하는 그 스터디 그 할 때도 그 면접 복장도 다 이렇게 얘기해 준대요 선배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에서 좋아하는 복장, 뭐 네. 현대에서 좋아하는 복장 그럴 정도로 그게 되게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옷차림 같은 네. 게 일과 상관없는데 일의 성격과 상관없는데 뭔가 규범화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요구받는 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CGV의 극장. 알바 노동자들, 네. CGV의 알바 노동자들 복장 규정 관련해서 뭐 안경을 못 쓰게 한다든가 화장을 반드시 하고 오게 한다든가. 특히 여성 노동자들한테는 립스틱도 딱 맞아요. 한 색깔이 규정이 브랜드, 됐죠. 한 브랜드의 그 색깔만 바르게 했어요. 에뛰드의 분노하는 레드만 바르게 했었죠.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게 진짜 아주 새빨간색인데 그 색깔을 바르게 하는 이유는 뭐 매표하러 오는 사람들이 너희의 입 모양을 잘 볼 수 있게 빨간색 소리지? 눈에 띄는 빨간색을 바르게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했었는데 그냥 딱 그 브랜드의 그 립스틱 그 호수를 사게 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되게 그 규격화 안에 음. 여성을 어떻게든 꾸겨넣고 싶어하는 것들을 계속 마주치게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면 승무원 분들이 오셔가지고 짐을 제가 키가 또 작아가지고 네. 짐을 올려주시잖아요. 짐을 올려주는데 이게 상의에 이 셔츠가 너무 타이트해서 손을 드니까 아래에 꽂아놨던 그 셔츠가 이렇게 위로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슉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막 이쪽 옆구리 쪽에 살이 막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 말도 안 되는 게 그렇게 짐 올려주시고 짐 내려주시고 이게 그분들의 직업인데 그걸 하면 옷이 되게 그걸 못하게 막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누굴 위한 옷인가. 저는 특히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안전 업무를 주로 하는 거잖아요. 네. 승무원 특히 그러니까 그 직업의 첫 번째 업무가 안전인데 사실 안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뭐랄까 활동성이 너무 네. 떨어지니까 치마는 완전히 타이트하고 상의는 짧고 네. 조금만 숙여도 보이고 짐도 올리거나 그 뭐죠 위에 이렇게 짐 올리는 거기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 문도 닫아야 되고 뭔가 이제 서비스 기내에서 하는 뭔가 다양한 거를 다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정말 안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왜 비행기 타면은 앞에 초반에 그거 하잖아요. 뭐지? 이 구명조끼 같은 거 그런 거 교육. 설명. 설명하잖아요. 너무 어색한 거예요. 완전 초초 정장 정말 정장을 입고 그거 막 이제 부는 걸 할 때 되게 이질적인 맞아요. 안전교육 하는데 정말 이질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예전에 어떤 기사 봤었냐면 대한항공이 그 승무원 유니폼 바꿀 때 네. 사이즈를 너무 작게 제작해서 기존에 있던 승무원들이 다 다이어트를 하거나 살을 빼야 되는 그 옷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그런 걸 보면은 실제 위기 상황이라든지 위험한 상황에서 안전 업무 해야 되는데 그 옷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왜 구두를 신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고 정말 이해 못하겠어요. 그 하늘에서 발 붙잖아요. 그런데 구두 꼭 신어야 되고 그것도 몇 센치 이상 그 규정에 정해져 있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정의당의 그 의원이 되신 서울시의원. 네, 권수정 님이 특히 아시아나에서 오래 일하시면서 그 노조 활동을 하셨는데 손톱부터 모든 것을 다 규정이 다 있는 그래서 손톱에도 뭐 몇 센치 이상 기르면 안 되고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발까지. 그래서 제가 한번 권수정 언제 한번 만났는데 그분이 커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회사에서 커트도 진짜 싫어한대요. 근데 본인이 그냥 계속 하는 건데 굉장히 그걸로 되게 많이 점수도 막 맞아. 심지어 막 깎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가지고 그리고 머리 색깔도 너무 밝은 갈색은 안 돼. 검정색부터 갈색까지가 되는데 갈색도 너무 밝은 갈색은 안 되고 본인이 그 되게 노조 운동 하셔가지고 바지를 대한항공 승무원 여승무원들이 입을 수 있게끔 처음 만드셨대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바지를 입으면 승진을 포기하는 걸로 인식된다,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성이 복장에 대한 어떤 관리 지침을 받는 건 직업도 뭐 아까 얘기했고 그랬지만 생애 주기별로 그리고 체형별로 되게 계속 뭔가 오만 억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제가 좀 약간 살이 있는 편인데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거의 평소에 그냥 바지만 주로 입고 다녔었는데 대학교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때만 해도 나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막 엄청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여대생의 이미지가 있고 나도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 그런데 살이 걱정되니까 치마를 입더라도 A라인 스커트 뭐 그렇게 플레어 치마 뭐 이런 거를 주로 골라서 입고 화장도 시작하고 긴 머리에 웨이브 뭐 이런 되게 전형적인 어떤 여대생의 이미지로 다녔었거든요. 사실 그게 불편하냐면 그냥 정말 신체적으로는 불편하거든요. 근데 사회적으로는 엄청 편하다. 사회적으로는 내가 여대생인데 화장을 안 하고 정말 그냥 소위 아까 전에 그 택시기사님이 얘기했던 남자처럼 남자 옷을 입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욕을 덜 먹고 지적을 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게 됐던 것 같아. 대학생이라고 했을 때 여대생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네. 그리고 이 지금 우리가 얘기했을 때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뭐 쿨비즈 얘기 나오고 뭐 직장인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오피스룩, 여성 오피스룩이라는 오피스룩, 것도 전체 노동자, 여성 노동자 중에서 맞아.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이미지화 되어 있기도 한 것 같고, 대학생 중에 그냥 다니는 학생 되게 많잖아요. 많아요, 사실. 캠퍼스 가보면 저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안 그런 학생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대표되는 이미지가 정말 많이 이렇게 흩어지고 다양해지고 하는 게 정말 필요하구나. 왜냐하면 오피스룩 했을 때 떠오르는 그 옷차림이 직장인의 전부가 아닌데, 그리고 여대생이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옷차림이 뭐 긴 머리에 그런 소위 말하는 그런 게 다가 아닌데, 마치 그런 것처럼 얘기되는 게 우리 주변에 보면은 사실 다양하기도 한데 한편으로 그거 그냥 그런 되게 생각도 들어요. 좀 보고 싶은 그냥 여대생 모습? 요구하고 싶은 네. 요구받는. 그게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그런 여대생의 모습만 많이 나오는 걸 많이 하게 진짜 됐습니다. 복장 옷 다양하게 뭔가 구비되어 있으면 더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 주로 많이 찾는 요구받는 요구되는 것만 해놓으니까는 제 스스로도 사실 검열을 많이 해서 입고 나온 거예요 지금. 지금 나름대로 나름대로 얼마나 고민했다고 이 더위에. 맞아. 헐벗고 뭐 이상하게 안 입고 집에서 입는 옷에서 갈아입고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안 나왔단 말이에요. 집에서 입는 대로. 그래서 참 그게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지금 필요한 거에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그 복장 규정이라는 게 저도 어느 공간 갈 때 어디 행사 갈 때 의식하게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면 진짜 좋겠다. 제발 무드를 위해. 여성들이 입는 옷에 뭐 유니폼이든 평소에 입는 옷이든 간에 너무 과도한 여성성을 투영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고 싶은 거를 좀 입을 수 있게, 그걸 뭐 여성 유니폼은 꼭 라인이 드러나는 옷이어야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규정 같은 것들 좀 없애버리고 좀 기능이랑 자기가 하는 업무에 맞는 옷들을 좀 입을 수 있게끔 하면 안 되는 건가, 누구 좋으라고 그 라인을 지금 집어넣는 건가 하는 생각들. 청취자에게 추천하는 해장 픽! 네, 시간입니다, 여러분. 네. 오늘 구호를 급하게 만들었어요, 네. 지금. 네. 네. 항상 이 시간만 또 즐거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각자 준비해 오신 해장픽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특별 게스트인 강남 언니.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건, 네. 저 평소에 탄산 음료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침에 꼭 몬스터 한 잔을 마셔야 잠이 깨고, 점심 지나갈 때쯤 되면 다른 캔이 필요해가지고 제로 콜라 같은 걸 마신다든지 네. 아니면 환타를 마신다든지 꼭 탄산 음료수를 마셔요. 근데 얼마 전에 기사를 또 보니까, 사실 그전에도 몇 번 읽었던 기사기는 한데, 탄산 음료수가 그렇게 간에도 안 좋고 뼈에도 안 좋고 내장 지방이 쌓이고 그런다네. 그전에는 마치 그런 기사 못 접했어요? 아니요, 접했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그런 기사의 무게감이 더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뭐 언론사에서 그 기사를 매년 내보내나 봐. 네. 옛날에 안 먹혔지만 이제 먹히겠지 이러면서. 그래서 그 기사를 한참 읽다가, 그러면 솔직히 내심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이렇게까지 안 좋을 거면 네. 몬스터부터 더 맛있는 걸 만들든가. 네. 근데 맨 마지막에 대용품을 찾으시는 분들은 탄산수를 드세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탄산수 하나 사가지고 네. 왔는데, 하루에 3캔, 4캔 먹을 탄산 음료수를 네. 하루 한 캔으로 줄이자. 와. 그리고 나머지는 탄산수로 채우자는 결심을 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중에 분명히 탄산음료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끊을 수가 없어. 맞아요. 그래서 정말 탄산수로 대체돼요? 사실은 안 되죠? 쉽지 않아요. 이게 탄산 음료수, 그 제로 콜라 이런 맛있는 거 먹다가 탄산 음료수를 마신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내장 지방 이런 거나 골밀도 이런 거 걱정되잖아요. 사실 탄산수로 바꿔도 우리 좋을 것 같다. 서로 이렇게 길 지나가다가 탄산수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면 위로의 눈빛을 한번 쏘아주고, 이렇게 애처롭게 서로 바라봐주고, 그렇게 우리 서로 만나면서 위안을 찾자. 그런 의미로 탄산수 해장픽으로 추천드립니다. 탄산수요? 특정 브랜드는 아니고 탄산수 중에 탄산수 즐겨 마시는 탄산수는 즐겨 마시는 어떤 거예요? 탄산수. 진짜 여러 가지 마셔봤는데, 시그램 같은 경우에는 네. 탄산이 너무 세가지고 사실 마시기 힘들어요. 그래서 레인 사운드인가? 네. 아무튼 곱게 살짝 마시기 편하고, 트레비도 약간 산의 어떤 냄새 이런 게 좀 있긴 하지만
이것도 그냥 삼삼하게 마시기 좋고 전문가인데? 그러게요. 냄새가. 저는 네. 초정 탄산수를 마시거든요. 그러시는구나. 왠지 그게 뭔가 다른 탄산수들은 너무 예쁘게 생기고 뭔가 더 가공한 느낌이 나는데 걔는 굉장히 날것의 느낌이 나서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초정 탄산수를 마셔요. 초정 탄산수. 네. 저의 해장픽은 오늘 좀 주제랑 관련돼서 네. 그 다큐멘터리인데 더 트루 코스트라는 네. 다큐멘터리이고요. 2015년도에 나온 다큐인데 저도 이걸 올해 초에 봤어요. 네. 이거는 일단 넷플릭스에서 지금 볼 수 있더라고요. 네, 올라와 네. 있어서. 근데 이거 보면은 그 패스트 패션이라고 불리는 패스트 패션. 그 네. 거대 산업 대기업에서 만들어져서 네. 이제 유통되고 있는 그 패션 산업이 어떤 유해한 것을 만들어내는지 근데 그걸 이제 선택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고민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입는 모든 것에 인간의 손이 닿았다는 것을 기억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요. 이 이제 다큐멘터리 보면서 가장 많이 이제 생각하게 된 게 전 세계 인구 6명 중에 1명이 패션 산업의 일부에서 일하는 걸로 추정되고 지구상에서 가장 노동 집약적인 산업으로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여성 노동자가 대부분 85% 이상이 여성 노동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패스트 패션이 정말 이제 산업화가 돼서 완전히 그 패션 업계의 지형을 바꿨고 그럴 때 사실 보이지 않는 여성 노동자들이 얼마나 건강이 악화되며 환경이 파괴되는지 그 옷을 만드는데 드는 그 목화를 재배하는 데 쓰는 제초제가 어떻게 생태계를 파괴하는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연간 버려지는 옷들이 이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방출하는 가스 같은 걸로 인해서 얼마나 환경이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자세히 다루는 다큐멘터리여서 보면은 네. 최종적으로 구매할 때 사실은 모든 걸 입고 그냥 값싸고 일회용으로 입는 그런 목적이잖아요. 그 패스트 패션이 그렇게 접근하게 되는 거를 한 번 더 고민하거나 막아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성 노동자들이 정말 많이 죽게 되고 그 산업에 최저임금 하루에 $3 이하의 이제 돈을 받으면서 굉장히 열악하게 일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노동자를 생각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고민했을 땐 이제 H&M이나 자라나 유니클로 같은 거 이제 쉽게 가게 되잖아요. 또 우리가 네. 급여가 적고 반성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럴 때 이제 한 번 더 고민하고 혹은 입었던 옷을 다시 입거나 돌려 입거나 바자회 같은 데서 사서 입거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또 생각해 보게 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러니까. 추천드립니다. 세상에 연관 없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냥 오늘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아이돌 그룹 FX의 뷰티풀 스트레인저라는 노래가 있어요. 제목도 저는 되게 좋았고 물론 뷰티풀이라는 것이 되게 한정적인 의미일 수도 있지만 스트레인저가 되게 붙으면서 약간 낯선 사람의 아름다움, 낯선 아름다움 뭐 이런 건데 또 낯선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 내용인데 제가 좋았던 가사만 읽어드리면 너도 알아 난 그들과는 달라 내 눈을 바라봐 뷰티풀 스트레인저 우리 이대로 지금 이대로 이상하지 않아 색깔 없는 빛을 타고 저 멀리 다른 모습 또 다른 세상에서 온 너 그게 어디든 난 준비돼 있어 네가 있는 곳으로 함께 데려가줘. 이게 저는 퀴어 은유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외국인과 사랑에 빠진 얘기인 것도 같고 뭐 다른 종족과 사랑에 빠진 얘기인 것도 같고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이 다르다고 취급받는 어떤 대상과 사랑에 빠지면서도 사실은 나도 달랐어. 사실은 나도 달랐던 거야 이 안에서. 그래서 난 너를 알아봤고 사랑한 거야 이런 류의 얘기 서사를 되게 제가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퀴어이면서도 저는 좀 다른 옷을 입고 있거나 다른 관습을 가지고 있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사회와 되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사랑과의 어떤 연대 예, 개인 서사긴 하지만 그게 연대 이런 느낌이어서 저는 그리고 이 노래도 되게 좋거든요. 가사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혹시 여러분 조금 마음이 뭐 약간 외롭고 이럴 때 누군가 나를 알아보고 누군가 나와 어떤 연대가 가능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싶으실 때 이 노래를 뷰티풀 스트레인저 그러니까 FX에 그래서 찾아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네, 해장픽은 여기서
끝을 내고요. 그러면 오늘 소감을 오늘 특별 게스트인 강남 언니님의 소감을 대표적으로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네. 특별 게스트였네요. 그건 또 몰랐는데. 특별 게스트입니다. 네. 그 사실 작년에 그 제가 해장 상담소 PD였어요. 편 PD 뭐 이런 이름으로 그냥 언급 정도 됐었던 것 같긴 한데 그때는 좀 재미있게 편집도 하고 들었었는데 막상 여기 앉기가 너무 긴장돼서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같이 청취자분들과 같이 복장과 여성성에 대한 규정 억압 같은 것에 대해서 마음껏 좀 분노를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라 좋았던 것 같고요. 앞으로도 불러주시면 또 언제든 달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와. 오, 마무리 멘트. 네, 깔끔하네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는 변함없이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